안녕하세요. 설턱치과 강진환 원장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양악수술 후 이제 붓기가 생기고 붓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양악수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출혈이 생기게 되고 조직의 손상이 생기게 되는데, 그런 그 출혈이 어딘가에 고이게 되고 이제 조직의 손상이 생기면 이제 동맥에서 정맥으로 넘어가는 모세혈관들의 손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책이라든지 이제 혈액들이 정체하게 됩니다.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붓기라고 표현될 수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몸에서 신체가 손상이 되면 그걸 치유하기 위한 과정들, 일종의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, 그 과정에서 이제 염증의 대표적인 그 양상인 붓기, 종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이 붓기 자체로서는 이제 뭐 약간 수술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, 수술 과정의 출혈,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환자의 나이라든지 환자의 뭐 체형 이런 것 따라서 붓기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, 사람의 치유 과정이란 건 대부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붓기에 대한 처치를 잘 해줌으로써 수술 후에 얼마나 이제 또 빨리 회복되느냐, 얼마나 또 이제 염증이 덜 생기느냐, 얼마나 덜 불편한가, 이제 그런 관리에 의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, 내려가면 당연히 대사가 줄어들게 되죠.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붓는다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체에서 일어나는 염증 액션, 뭐 액션이라고 해야 되나, 그런 것들의 하나의 과정인데, 이제 온도를 가능하면 낮춰줌으로써 혈관의 수축이라든지 그런 염증 물질의 발생을 좀 줄여준다든지 대사를 천천히 일어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초기에 부어오르는 시기에 가능하면 덜 붓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이제 냉찜질이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의 치유가 되면서 혈류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가능하면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빨리 돌게,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 붓기라는 것은 결국 동맥에서 모세혈관, 조직을 거쳐서 정맥으로 빠져나갈 때 일종의 정체가 생기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어느 정도 혈관이 조직에서 형성되면 이 정체 구간을 확장시켜 주는 거죠. 그래서 혈류를 빨리 회복될 수 있게, 신체의 대사 반응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따뜻한 온찜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 온찜질하고 냉찜질은 그냥 환자가 아무렇게나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좀 판단에 따라서 이 적절한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붓기에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,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냉찜질과 온찜질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례 붓기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, 피가 고인 거라든지 뭐 근육의 활동 뭐 이런 거에 의한 이제 수술하게 되면 얼굴에 표정 짓는 근육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붓는 느낌이 있는데, 그런 것들에 대한 붓기들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찜질 방법은 일단 그 냉찜질이든 온찜질이든 자물성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차갑게 또는 너무 뜨겁게 해서 화상을 입는다든지 동상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,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됩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술한 부위는 감각이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얼음을 갖다 대도 사실 너무 차갑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 굉장히 오랫동안 얼굴에 직접적으로 차가운 걸 대고 있으면 동상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. 동상에 걸리면 오히려 더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찜질을 하는 경우가 있죠.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, 냉찜질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차갑지 않게, 그러니까 얼굴에 직접적으로 말하죠, 얼음 같은 걸 대는 게 아니고 수건 같은 거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좀 온도를 약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중간에 매개체 같은 걸 사용해서 좀 너무 차갑지 않은 상태로 좀 시원한 느낌 정도 드는 정도로 한 10분, 15분 정도 찜질하고 그 다음에 쉬고 다시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야지만 진짜로 동상이라든지 이런 데 걸리지 않을 수 있고, 그 다음 따뜻한 찜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따뜻한 찜질은 금방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염증이 다시 생긴다든지 많이 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붓기가 빠지는 걸 이제 전문가의 그 수술한 술자가 확인하고 찜질을 해도 된다고 했을 때 이제 하는데, 그런 경우는 너무 뜨겁지 않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뜻한 온도의 핫팩 같은 거, 수건이라든지 수건을 비닐에 감아서 적신 다음에 비닐로 묶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데운 다음에 찜질하는 방법, 뭐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겠습니다. 그런 것들을
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오래 하지 않게 화상 입지 않도록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도록 하면 안 되고 환자가 스스로 느끼기에 좀 따뜻한 느낌, 식었다가 따뜻했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게 그렇게 찜질을 해주면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간혹 가다가 뭐 사우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신데 이제 그런 경우는 국소적으로 찜질한 효과라기보다는 전신적으로 몸에 혈관들이 확장돼서 오히려 혈류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고 심한 경우는 어지럽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이제 뭐 찜질 방에 간다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뭐 의문이 있으시면 이제 저희 댓글에다가 질문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. 워낙 이제 넓은 얘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 상당히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거예요. 질문해 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.